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된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대라고 합니다. 오늘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주제가 클라우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특히 다소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전문 브랜드죠. 시뮬리아 영역 중에서 비선형 구조 해석 솔루션을 클라우드 기반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웨비나는 한 40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시 59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는데, 안녕하십니까. 이재향 님께서 들어오셨네요. 오늘도 좋은 웨비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시는데, 좋은 웨비나가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59분, 2시가 됐으니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웨비나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무엇인지는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다소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브랜드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엔지니어링을 수행한 그 결과를 저장하는 공간을 클라우드로 하고, 그렇게 협업의 공간을 클라우드라는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3D 익스피리언스 on 클라우드죠. 그것에 대한 키밸류들을 잠깐 살펴보면 연상되는 장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는 통합된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설치나 우리가 활용하기가 좀 쉽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 플랫폼 내에 어떤 범위의 엔지니어링을 할 것인지, 우리 회사의 일을 어느 범위까지 가져갈 것인지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들을 매우 유연하게 도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합이 쉽고 IT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도 굉장히 기존에 비해서는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AWS 아마존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는 이 데이터는 굉장히 보안 세큐리티가 높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회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어떤 서버나 어떤 저장 공간보다는 훨씬 더 안전한 것이 클라우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장점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환경 속에서 우리가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정말 쉽지 않은 영역이죠. 구조 해석이라고 하는 그런 시뮬레이션 영역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세요. 자, 기본적으로 혁신을 주도하는 솔리드웍스와 기업 전반의 업무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강력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이 조합된 클라우드 기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들은 3D 익스피리언스 웍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좀 크게 보면 5개의 도메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있을 거고요. 뭔가 설계를 해야 되겠죠. 시뮬레이션, 설계한 것을 검증하는 시뮬레이션. 그리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면 이것을 마케팅을 하고 판매를 위한 어떠한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마케팅 세일즈 도메인이 있고요. 이러한 작업을 통합하는 어떠한 데이터 관리 프로시저가 필요한데 그걸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작되고 생산된 것을 실제로 만들고 프로덕션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영역까지 총 5개의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거의 모두 포함하는 강력한 플랫폼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것은 보고 계신 것처럼 시뮬레이션, 시뮬리아 테크닉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여기서 모토는 실제와 같은 물리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어떠한 고동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구조와 유동, 그리고 전자기장 이렇게 3개의 도메인으로 현재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롤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롤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어떤 소프트웨어 이름이라기보다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대한 작업 공간에서 내가 수행하는, 예를 들어서 스트럭처럴 애널리시스 엔지니어, 여기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라고 하는 롤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제너럴 FEM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의 사용자가 여러분들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도구가 많이 필요하겠죠. 어떤 모델링을 한다거나 결과를 본다거나 해석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할 건데 그러한 도구들은 앱으로 구성돼서 그것을 묶어놓은 것이 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은 스트럭처에 대해서 오늘 주안점을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 웨비나나 저희 행사에서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는 좀 생소한 게 있을 거예요. 구조 해석 중에. Durability and Performance Engineer, Durability and Mechanics Engineer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에 있었던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메카닉스 엔지니어에다가 퍼티그 애널리시스 모듈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뮬리아에는 FESafe라고 하는 어, 어, 피로 해석 솔루션이 있는데요. 그것을 그 기술을 그대로 떠서 우리 플랫폼 구조 해석 롤에 심어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 해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6개의 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롤은 낮은 등급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럭처럴 디자이너라고 하는 롤이 있는데요. 이 롤은 선형 정적의 단위 스텝을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스트럭처럴 엔지니어는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하모닉 해석과 모달 동적 해석 등을 할 수가 있고,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아바쿠스 스탠다드 영역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선형 정적 해석과 비정상 상태의 열 해석, 그리고 어, 비선형 동적 해석도 가능하죠. 임플리시트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이 가능합니다. 최상위 롤이라고 할 수 있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앞서 살펴보았던 세 개의 롤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선형 동적 해석을 익스플리시트 기반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비선형 좌굴이나 랜덤 바이브레이션, 컴플렉스 프리퀀시, 서브 모델링 이와 같은 다양한 밸류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의 최상위 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피로 해석이라고 하는 모듈을 추가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봤던 두 개의 롤은 보시는 것처럼 Durability and Performance Engineer, Durability and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 이런 식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퍼포먼스 엔지니어 계열은 아바쿠스 스탠다드와 비교하시면 되고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아바쿠스 스탠다드에다가 익스플리시트까지 포함된 영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롤은 뭐죠? 우리가 저의 역할이죠.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역할인데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툴들, 그런 도구들은 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서 우측으로 갈수록 상위 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위 롤로 갈수록 좀 더 주어지는 앱도 굉장히 다양하고 수행할 수 있는 해석 영역이나 모델링 범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6개의 구조 해석 롤이었는데 왜 4개밖에 없느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스트럭처럴 퍼포먼스 엔지니어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의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앱에다 피로 해석과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듀어러빌리티가 앞에 붙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앱과 제공되는 앱의 형태는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알아봐야 될 게 롤의 등급에 따라 시나리오 생성 관련 앱이 다릅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우리가 선형 해석만 하는 거랑 비선형 해석을 할 수 있는 거, 더 나아가서 뭐 시계열 기반의 비선형 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면 굉장히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겠죠. 따라서 상위 롤로 갈 때마다 이처럼 시나리오를 생성하는 앱이 조금 변경됩니다. 최상위는 메카니컬 시나리오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앱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너럴 FE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상위 롤에서는 어떠한 해석이 가능할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구조 해석과 열 해석, 열 구조 해석 3개의 꼭지로 나눠지는데요. 구조 해석에서는 비선형 정적 해석, 준정적 해석, 다이나믹 해석이 되는데 임플리시트 기반과 익스플리시트 기반 2개 다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는 다이나믹은 비선형 동적이죠. 난리니어 다이나믹을 의미하고요. 스태틱 퍼터베이션 해석이 가능하고요. 리니어 버클 가능하고요. 서브스트럭처 가능하고 고위진동 해석뿐만 아니라 고위진동 해석 결과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선형 동적 해석, 리니어 다이나믹에 대한 다양한 스텝, 해석의 프로시저가 제공됩니다. 서멀 애널리시스는 우리가 어떠한 정상 상태 열 해석과 비정상 상태 열 해석이죠. 여기서 비정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트랜지언트입니다. 시계열에 따라서 열이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해석이죠. 이렇게 앞서 보셨던 구조 해석과 서멀 해석을 섞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열 해석을 수행을 하고 그 열 분포나 열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구조물에 투영을 해서
어떤 열 수축이나 열 팽창과 같은 현상을 Thermal Structural Analysis 스텝을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중간에 보시면 Structural Mechanics Engineer의 생성 가능 유한 요소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빔, 쉘, 솔리드 모두 물론 다 가능하고요. 우리가 어떠한 복잡한 지오메트리를 디피처링 한다거나 파티션을 했을 경우에는 어떠한 로지컬하게 육면체 요소로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좀 더 수입 메시라든지 어떤 육면체가 대부분이 되도록 하는 헥스 도미넌트 메시라든지 이러한 메시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생각보다 매우 강력하게 메쉬를 생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퍼티그가 들어가면 우측 아래쪽인데요. 앞서 보셨던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기능에 더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해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이 되겠죠. 이러한 결과물을 가지고 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듀어러빌리티라고 표현합니다. 듀어러빌리티 케이스를 생성하게 되면 앞서 계산했던 응력 계산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중의 통계적 특성을 통해서 이 구조물이 몇 년 동안 견딜 수 있는지 혹은 어떠한 하중에서 몇 번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퍼티그 데미지나 퍼티그 라이프를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포함된 모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듀어러빌리티 메카닉스 엔지니어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피로 해석보다는 일반적인 해석 영역, 스트럭처럴 해석과 서멀 해석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어떠한 롤들이 있고 플랫폼에서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해석 스텝이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두 개의 영상은 모델링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령 솔리드웍스 혹은 다른 툴을 통해서 이와 같은 형상을 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보신 것처럼 아까 뭐 볼트가 들어가는 영역이라든지 아주 미세한 단차가 있다든지 그리고 아주 작은 홀, 라운드, 챔퍼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조 해석자 입장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응력이나 어떤 변이에 대해서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데 모델링에 대한 굉장한 많은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의 잘못된 형상으로 인해서 해석이 잘 수렴되지 않는 형상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서는 시뮬레이션 모델 프리페어레이션이라고 하는 특수한 앱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라운드도 없애주고요. 홀도 자동적으로 없애주고 그리고 챔퍼 같은 것도 없애주면서 나머지 영역을 채워주면서 쉽게 메쉬를 짤 수 있는 형상으로 만들어줍니다. 특징적인 것은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예를 들어서 1mm 이하의 홀은 다 지워주세요라고 하면 그런 명령으로 수행해서 아까 4개의 홀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처럼 정말 해석에 필요한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디피처링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나의 파트만 모델링을 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라지 어셈블리에 대해서 뭐 컨택을 해석을 한다거나 뭐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메이티드 메싱 테크닉을 사용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이 날개와 랜딩 기어 같은데요. 이러한 복잡한 형상을 어떠한 로지컬하게 한 번에 메쉬를 생성을 해서 이렇게 유리하고 효율적으로 메쉬를 구성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베슬 어셈블리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분의 1 모델인데요. 여기서는 그대로 하나하나 파트를 메쉬를 해서 합쳐도 되고요. 다 합쳐져 있는 거를 메쉬를 해도 되지만 우리가 플랫폼 내에서 메싱 룰이라는 것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파트 지오메트리, 즉 솔리드가 됐든 쉘이 됐든 어떤 빔이 됐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메쉬 전략을 저장하고 있으면 내가 특정 파트에 내가 이 파트를 메쉬를 하는 것은 내가 저장했던 메쉬 룰을 통해서 메쉬를 해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오토메이티드 모델링 테크닉을 통해서 이와 같은 복잡한 어셈블리 역시 손쉽게 메쉬로 생성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기능은 처음에는 좀 생소할 수가 있겠지만 좀 숙달되시게 되면 어셈블리 모델의 메쉬를 구성하시는데 매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델링 테크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해석과 해석 결과를 살펴보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일단 결과를 어떻게 리뷰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펌프 모델이 시메트릭 모델인데요. 보이는데 이 해석이 간단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멀티 스텝 해석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볼트를 통해서 이 펌프의 하우징과 바텀을 체결을 해줍니다. 그냥 이상적으로 체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볼트를 꽉 조여있기 때문에 프리텐션이라는 하중이 걸려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내 압을 주었을 때의 현상을 순차적으로 보는 멀티 스텝 해석이죠. 앞서 보셨던 것처럼 멀티뷰를 통해서 컨택 프레셔와 어떤 봄미세스 스트레스를 한 창에서 2개, 4개, 6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굉장히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작았기 때문에 그 변화에 대한 스케일을 키워서 보고 있는 현상이고, 원래의 지오메트리와 변형 현상을 겹쳐서 본다거나, 그리고 컨택 프레셔, 접촉 해석을 했기 때문에 컨택에 대한 압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우리가 구성했었던 FE 모델이나 어떤 모델에 대해서 어떤 디스플레이 그룹을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상당히 많은 파트와 어, 테이프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결과를 보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그룹을 통해서 손쉽게 온오프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죠. 이뿐만 아니라 구조물 내부 안에 있는 응력이라든지 스트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람의 신체를 CT로 보듯이 이런 식으로 깎아서 컷뷰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기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특정한 면을 통해서 반대면을 볼 건지, 투명도는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건지 그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해석을 안 하고 결과 리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단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보셨던 이 펌프 해석에서 멀티 스텝이라고 했는데, 왼쪽에 있는 것은 볼트를 체결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중간에 게스킷이 있었는데요. 볼트를 체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압력이 조금 크게 분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펌프 내부에 압력을 주니까 약간의 역방향의 하중이 발생되면서 프레셔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내가 컨택 프레셔를 통해서 내압이 걸리면 게스킷에 작용하는 컨택 프레셔가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컨택 프레셔가 0에 가깝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앞에 펌프 내에 걸리는 압이 리크가 나겠죠. 새게 되겠죠. 이제 이러한 결과, 이러한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를 구성한 것이죠. 그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진동하는 판 구조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몇 개 되지 않는 쉘 메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플레이트에 대해 thickness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쉘 모델이니까요. 어느 일정 두께를 가해 주고 난 다음에 이 플레이트의 고유 진동 특성, 즉 내추럴 프리퀀시를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플레이트 바이브레이션 해석이라고 하는 해석 스텝을 생성하였고요. 일단 구성되어 있는 메시를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프리퀀시 스텝은 우리가 고유진동 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스텝인데요. 일단 끝부분에 경계 조건만 주고 외부의 하중은 전혀 주지 않은 채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하기 전에 이 모델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조건은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치고 실질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있는 고유 진동수 1절 모드부터 지금 한 7절 모드까지 보이네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메쉬가 너무 얼기설기 돼 있어서 어떤 형상이 부드럽지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오메트리를 선택해서 메쉬를 조금 조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바로 해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쉐입이 조금 더 부드럽게 나오네요. 자, 그럼 고유진동 해석은 끝났고요. 이번에는 정적 해석과 동적 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플레이트를 끝에 고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끝에 고정을 해놓았으니까 이 부분을 당겼다가 놔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뭔가 땡 하고 그 점프대처럼 흔들리게 되겠죠. 그런데 디스플레이스 팁이라고 하는 스텝에서는 정적으로 당기고 놓는 부분에서는 동쪽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쪽으로 당겼다가 놓는 순간부터는 다이나믹 해석으로 전환되어서 이런 식으로 잠시 후 보시겠지만 플레이트가 연직 상하 방향으로 파르르 떨리는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판의 재료 물성치와 지오메트리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구현됐다면 이는 실제 현상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멀티 스텝 정쪽으로 당겼다가 탁 놓는 이런 해석을 수행을 하였고요. 보시는 것처럼 파르르 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파르르 떨리게 되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만 결과를 볼 수가 없겠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바디가 움직였었던 키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시계열 형태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끝에 팁에 대한 디스플레이스먼트를 추적하기 위해서 아까 아웃풋에 추가를 해 놓았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끝에 팁 부분에 변이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추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제에서는 고위진동 해석과 정쪽에서 동쪽에서 한꺼번에 보시는 비록 간단한 형상이지만 그런 것들을 고찰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요번엔 이거는 좀 더 직관적이네요. 우리가 어떤 파이프에 휘둘렀습니다. 휘둘러서 충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왼쪽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뭔가 찌그러지지 않을까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하는 굉장히 비선형성이 큰 해석이기 때문에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가 제공하는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 기법은 이와 같은 고속 충돌 등에 매우 적합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특정한 코디네이트를 정해서 그 끝부분에 각 속도를 이니셜 조건으로 주게 됩니다. 이 해석은 정적 해석이나 고위진동 해석과는 달리 실질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나오는 어떠한 물리량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실제 시간에 대한 회전 속도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너럴 컨택과 어떤 충돌 이후에 마찰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러프하게 개수를 정해주고 난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은 해석을 진행하는 것은 조금 빠르게 넘기고 한번 실제로 돌려보면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를 눌러보면 실제로 충돌 이후에 파이프가 어떻게 굽혀지고 피충돌하는 파이프가 또 어떻게 변형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성형이나 가공, 채널 포밍 해석을 우리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의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준정적 해석이라고 하는데요. 자, 약간 위배가 됩니다. 준정적, 정적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이나믹 해석 기법을 사용을 할까라고 질문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해석의 효율성을 위해서 동적 해석 기법을 활용해서 정적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설명드리기에는 좀 기술적으로 좀 긴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간단히 모델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해드리면 왼쪽에 있는 어떤 지그가 있어요. 지그가 이 플레이트를 꽉 눌러준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니은자처럼 생긴 형태의 구조물이 아래로 확 밀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플레이트 사이에 끼어 있는 철판이 아래쪽으로 움직이면서 마찰이 막 생길 것이고 이 티크니스를 가진 이 플레이트 자체는 엄청난 소속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선형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한 비선형 해석 툴로서는 해석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죠. 하지만 아바쿠스 솔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시뮬리아 롤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을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맨 아래쪽에 매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어놨네요. 이 매스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기법은 해석의 속도를 늘리기 위한 어떤 해석 솔루션 테크닉인데 매스를 순간적으로 늘려주게 되면 관성 효과가 적은 해석에 대해서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해석을 좀 빨리 끝낼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이 지그가 꽉 잡아주는 것을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확 눌러주는 것을 두 번째 스텝이라고 해서 이 두 개의 스톱을 조합하고 난 다음에 부여한 조건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펀치는 펀치를 이렇게 훅 누르는 것은 두 번째 스텝에서만 되는 거겠죠. 해석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스텝은 꽉 잡아주고 두 번째 스텝은 확 밀어서 변형을 시키는 스텝이 되겠죠.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상으로는 쉽게 나오지만 해석적으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해석을 견뎌야 되는데 이 솔버가 좋기 때문에 매우 성공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동적 해석으로 계산을 하지만 결과는 정적 결과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밸런스를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해석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어떠한 키네틱 에너지도 발견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이론적으로. 그런 것들을 위해서 키네틱 에너지 플러스를 해보니 이 끝부분에 키네틱 에너지가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익스플리시트 다이나믹 해석을 통해서 준정적 해석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모탈 포밍 해석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얇은 튜브 굽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 비선형 동적 해석인데 임플리시트 기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임플리시트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어떠한 수렴이라든지 뉴턴 레슨법이라든지 그런 것과 관련된 테크닉이라고 볼 수 있죠. 똑같은 비선형 문제를 풀지만 임플리시트라는 기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바쿠스 스탠다드에서 많이 활용하는 해석 기법입니다. 이 해석의 경우에는 파이프가 있고요. 제가 어떤 엿을 부러뜨릴 때 어떻게 하죠? 밴딩을 주죠. 그러한 효과를 이제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아래쪽 지오메트리와 센터에 미리 정의해둔 어떤 점과 커플링을 해놓고 난 다음에 이 모델을 기준으로 스트럭처럴 해석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시는 완성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밴딩 오브 씬 튜브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오브젝트 이름을 주었습니다. 해석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세팅할 수 있습니다. 임플리시트 다이나믹 스텝을 정의해주고 어떤 프로시저는 코어시 스태틱으로 설정해주게 되면 솔버 자체가 이게 동적 해석이지만 이 친구가 준정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자동적으로 그 솔버로 변환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한 단계를 지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커플링했던 그 지오메트리와 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확 굽혀주는 그런 싱글 스텝의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모델이 잘 구성되어 있는지 시나리오는 어떻게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해석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일단 스케일 팩터는 뭐 그대로 1로 두고요. 이렇게 프레임별로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굽혔을 때 내가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굽혔을 때 정말 물리적으로 이런 식으로 고동이 비서형적으로 발생함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죠. 변형 전의 형상과 변형 후의 형상을 함께 플롯을 하였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은 굽힘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 바디의 키네틱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와 키네틱 에너지를 비교한 것이죠. 자, 아래쪽에 있는 거의 0에 가까운 것이 키네틱 에너지입니다. 제가 앞서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어시스테틱 해석은 해석 마지막 지정이나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이나믹 효과, 그러니까 어떤 키네틱 에너지가 적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를 살펴보니까 키네틱 에너지가 거의 제로입니다. 따라서 이 역시 임플리시트 기법을 통해서 코어시스테틱 해석을 잘 수행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버클 형태처럼 이렇게 찌그러지는 영역은 이렇게 에너지가 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예제인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서에서는 저희가 비선형 정적 해석, 동적 해석, 진동 해석 등을 살펴보았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열전달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FEM이라고 하는 수치 해석 기법은 구조 해석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미분 방정식에 적용은 가능한데요. 열 해석에서도 가능합니다. 여기서의 열 해석은 펌프 예제에다가 아까 힘을 준 것을 말고요. 이 내부 쪽에 어떠한 특정한 온도 분포를 초기의 이니셜 컨디션으로 주어서 이 전체 바디의 온도 분포가 어떻게 퍼져 나갈지를 보는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 열 전달 해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여기서는 저희가 컨택 조건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제너럴 컨택이라든지 컨택 페어를 통해서 우리가 탄젠셜한 방향의 개수를 준다거나 그런 건 알았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이냐면 이 면과 어떤 면 간에 열이 주고받는 컨덕션이 얼마나 될지 그리고 그 열을 주고받는 조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을 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에서 열 해석 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보고 계신 펌프 예제는 내부에 어떤 온도를 줘서 스테디한 상태를 보게 되지만 우리가 시계열 해석으로 전환을 하게 된다면 시간에 따른 열 분포 해석도 가능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열 분포 해석을 가지고 구조 해석에다가 그대로 입혀주게 되면 열이 시간에 따라 퍼짐에 따라서 구조물이 수축하거나 팽창하는 그런 현상 역시 시계열 형태로 타임 스토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는 리니어 다이나믹, 스태틱 정적에서 비선형 동적에서 비선형 정적에서뿐만 아니라 연례석이랑 비정상 상태 연례석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제너럴 FEM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 설정되는데 오래 걸리니까 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거의 다 돌렸네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싱글 스텝입니다.
싱글 스텝이고 한 번에 이렇게 계산의 결과가 바로 나오죠. 스테디 스테이트니까. 지금 보시는 것은 아까 온도 분포뿐만 아니라 히트 플럭스까지 이렇게 벡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 지금 한 대여섯 개의 영상을 보시면서 기본적으로 스트럭처럴 메카닉스가 제공하는 해석에 대해서 맛보기, 정말 맛보기 정도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이러한 기능들을 조합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또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어떤 접촉이 일어나고 셀프 컨택이 일어나거나 하이퍼폼이나 안 그러면 강제 소생 변형이나 이런 해석을 손쉽게 수행할 수가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동적 해석이라든지 어떤 횡방향으로 움직이는 이런 고무의 마찰이라든지 이것은 자동차 수동 기어 같은데요.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고무들 간의 컨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계산이 쉽지가 않죠. 굉장히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행렬로 변환된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가 엄청나게 많이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전에 고객 행사나 웨비나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 3월부터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컴퓨터가 열심히 런을 하고 있네요. 자, 열심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를 뽑기 위해서. 자, 위에 보시면 우리가 어떤 해석 시나리오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을 시뮬레이션 잡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컴퓨터에 던져주게 되면 얘가 열심히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 결과가 끝나면 그 결과를 저희들한테 반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 컴퓨터가 매우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우리가 이 컴퓨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어야 되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컴퓨터에서 하지 않고 이 시뮬레이션 잡을 계산을 하는데 그 똑같은 것을 내 컴퓨터가 아닌 클라우드에 넘겨서 클라우드가 어차피 컴퓨터로 구성된 거니까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서 클라우드가 계산을 하고 클라우드가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나한테 다시 반환해주는 이러한 형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뮬리아 유니파이드 컴퓨터 라이센스 모델이라는 것이 지난달부터 도입이 되었는데요. 심 유닛 토큰과 심 유닛 크레딧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큰이라는 것에 대해서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경우 사용하시는 게 적합하고요. 모든 시뮬리아 롤의 적용 및 활용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것 같은데요. 일정 수준의 컴퓨팅 능력을 상시 보유할 수 있는 어떤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뭐 내용은 비슷하지만 순간적으로 많은 해석 리소스가 필요할 경우 소진해 가면서 최대 144코어까지 한 번에 활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 모델입니다. 기존에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에서는 토큰은 도입하지 않았었고요. 크레딧만 제공했었는데 이제는 토큰이라고 하는 라이센스 모델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라이센스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맨 아래쪽에 보시면 심 유닛 토큰과 크레딧, 로컬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모두 지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뮬레이션 잡을 내 컴퓨터에서 돌리면 기본적인 롤이 허용해주는 코어 수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더 늘리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컴퓨터가 좀 워크스테이션 레벨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16코어, 36코어 이런 식으로 늘리고 싶으면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토큰과 크레딧입니다. 토큰은 어떻죠? 상시 활용 가능하기 때문에 해석이 끝나면 다시 반환되어 재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크레딧이라고 하는 것은 소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로컬 PC의 코어를 늘려주게 되면 일정 수준의 크레딧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다 활용하게 되면 새로 충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내 워크스테이션에서 작업을 하는 프로시저였고요. 클라우드 컴퓨팅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뮬레이션 잡을 클라우드에 넘겼을 때 계산을 할 때 토큰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크레딧을 활용할 수도 있고 토큰은 반환이 다시 된다라는 거 해석 종료 후에 크레딧은 소진된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떨까요? 클라우드에서 돌리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한 소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를 차용해서 활용하기 때문이죠.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시뮬리아의 그 어떠한 그 라이센스 체계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롤을 도입하게 되면 몇 코어까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8코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도 8코어를 사용할 수 있고 로컬 컴퓨팅에서도 8코어를 사용할 수가 있죠. 플루이드 다이나믹스 같은 유동 해석 같은 경우는 16코어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아까 토큰과 크레딧이 왜 필요하죠? 라고 다시 질문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8코어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회사는 해석의 양이 많아. 복잡한 모드를 많이 해. 그러면 상시로 16코어로 돌리고 싶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토큰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순간적으로 144코어를 돌리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토큰을 구매하시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크레딧을 도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3D 익스피리언스 웍스 롤에서 우리가 유연하게 라이센스 모델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인베디드 컴퓨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8코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죠. 아주 간단한 모델이나 웬만한 모델은 이 코어 개수만으로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는 컴퓨팅 리소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어 라고 하실 경우에는 10유닛 토킷을 사용하시면 included 된 embedded 컴퓨터에다가 10유닛 토큰을 그대로 추가적으로 얹어서 뭐 16코어라든지 32코어라든지 혹은 그 사이의 코어라든지 심지어 50몇 코어라든지 늘리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음 주에 우리가 결과가 나와야 돼. 다음 주에 우리가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안 돼. 좀 비용이 들더라도 우리는 빨리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우리 워크스테이션이 50코어밖에 안 됩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크레딧을 사용하게 되면 클라우드 혹은 로컬 장비에서 더 많은 컴퓨팅 리소스를 순간적으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 상시 사용하는 것,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많이 리소스가 필요할 때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플렉시블한 라이센스 모델을 이제 모두 탑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셔서 도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좀 더 상세한 것은 가까운 공인 리셀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친절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솔리드웍스를 빼먹을 수가 없겠죠. 제가 앞서 설명드리진 않았지만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이너 for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롤을 통해서는 우리가 솔리드웍스에 있는 모델을 플랫폼에 그대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넘기냐면 어떤 해석 시나리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여기서의 해석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이겠죠. 솔리드 시뮬레이션에 있는 해석 데이터와 조건, 재료 등을 포함하는 시뮬레이션 스터디 플러스 캐드 모델까지 한꺼번에 플랫폼에 넘겨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선형 해석을 하셔도 되고 비선형 해석을 하셔도 되고 자율적으로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해석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은 없는데요. 상관이 없습니다. 솔리드웍스 캐드만 있을 경우에는 그 캐드 모델 그대로 캐드 영상을 첨부하는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자동적으로 생성해 주게 됩니다. 콜래보레이티브 디자인 for 솔리드웍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솔리드웍스와 플랫폼과의 협업을 이어주는 중간 매개를 하는 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뮬레이션 영역을 한정해서 보면 이와 같은 기능을 제공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단한 예시로서 왼쪽에 이런 파트를 제가 간단히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이와 같은 USOC라는 롤을 통해서 Collaborative Designer for SolidWorks라는 롤을 통해서 솔리드웍스에서 시뮬리아 언 플랫폼으로 자유롭게 모델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모델을 수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해석 모델 역시 업데이트가 됩니다. 자, 여태까지 좀 다양한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그 이외에 시뮬리아 언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장점들에 대해서 가볍게 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결과 공유, 자동 보고서, 수임 결과 게시 등의 주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웹 브라우저에서 내가 계산한 것들을 이런 위젯 형태의 웹에 배치를 해놓고 동료들한테 공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제가 발표가 시간이 넉넉하진 않아서 자동 보고서는 제가 포함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좀 괜찮은 소프트웨어들이 제공하는 자동 보고서, 경계 조건이라든지 모델, 어떤 결과까지 굉장히 유전 이미지를 플러스를 해서 자동 보고서까지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손쉬운 업데이트 관리입니다. 자, 우리 2020에서 2021 됐으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2020 삭제하고 2021 다시 깔고 라이센스 키 다시 집어넣으시죠.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럭처럴 메카닉스 엔지니어 롤에 아무 네이티브 앱을 선택을 해서 한 번만 클릭을 하게 되면 전체 모든 앱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따라서 그대로 앱을 실행하시면 업데이트가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어떠한 버전에 대한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가 없고 구버전, 신버전에 대한 구분을 두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굉장히 소프트웨어 관리가 편해지는 것이죠. 시뮬레이션과 협업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해석을 했을 때 제가 여기서 플랫폼의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내용들은 크게 짚어드리지 않았지만 굉장히 어떠한 프로젝트 플래닝이라든지 어떤 해석 결과물을 첨부하는데 플랫폼이라는 것을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보이시는 게 우리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만약 어떤 뭐 이런 해석을 했다고 치면 이 해석의 자체를 결과를 첨부하게 되면 우리 저한테 그 임무를 주셨던 팀장님이나 혹은 동료들이 손쉽게 결과를 리뷰할 수도 있고 코멘트할 수도 있고 자신의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그 효율적인 시뮬레이션 모델 결과 데이터 관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뮬레이션에 대한 시뮬레이션 오브젝트를 제가 따로 북마크에 포함시켜 놓은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해놓으면 시뮬레이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포함되어 있던 모델과 시나리오, 머티리얼 프로퍼티, 그리고 어떤 엔지니어링 다큐멘트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이러한 한 번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전체 프로젝트를 관리를 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자동적으로 도입하시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은 시뮬레이션 그 자체가 아니라 플랫폼 도입을 통해서 그대로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가치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제가 약 40분 정도 약속했던 대로 40분 정도에 마쳤네요. 3D 익스피리언스 웍스의 시뮬레이션, 시뮬리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정말 깊고 넓은 영역이지만 제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만 생각돼서 발췌해서 간단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약속된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정말 100분이 훨씬 넘는 분들이 들어오셔서 오늘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콘텐츠로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전달해 드리고 또 많은 의견을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정말 제가 질문에 넣어놨는데 그 설문에 넣어놨는데요. 이런 웨비나를 원하시는지 아니면은 제품의 활용에 대한 것이 원하시는지 아니면 이론적인 걸 원하시는 건지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런 거를 반영해서 다음 웨비나를 준비할 때 적극적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설문 마치시고 꼭 오늘 설문 이벤트 상품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이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